Go or St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여기 하단의 방에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앞으로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우리 대표님은요, 25년 넘게 증권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노하우와 경력을 통해 주식시장에 꿰뚫는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사실 탄핵 정국이다 뭐다 해서 어제 상당히 큰 폭의 시장 하락이 있었고, 시장이 이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장기간 더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증시가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회복이 빠르게 형성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급락 이후에 또 급반전이 나오는 양봉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적인 하락에서 벗어나서 중장기 상승세로 아니면은 단기 상승세라도 일단 잡아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상승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이나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상황이 그렇게 좀 더 지속이 돼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수익을 노려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대응을 좀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또 저평가된 그런 실적주들이나 아니면 성장주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 그리고 또 향후 어떤 종목들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50분 동안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의 미증시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어제의 낙폭을 일제히 만회를 하면서 양시장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며 1,427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개인은 매도세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2.43% 오른 2,4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5.52% 급등한 660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부터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고려아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완성차 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4%대 상승불을 켰고요. 또 셀트리온은 천식과 두드러지 치료제 승인 소식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며 3%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면요. 시총 10위 모두 다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며 알테오젠 11% 강세 마감, 리가켄바이오도 12%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또 화장품 리쥬란을 제조하는 업체죠. 파마리서치도 13%나 강세를 보여주며 코스닥 시총 10위 자리에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제 낙폭을 그래도 기분 좋게 만회를 다 했는데요. 이런 급등락이 있는 시장 저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지수 자체도 강하게 반전을 했고 종목별로도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어제 사실 하락을 할 때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주로 하락을 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하락하면서 버티던 종목들이 결국은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하락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개인들이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매도가 잡히고 투매가 나온 것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그동안 장기 하락에 따른 심리 붕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폭이 워낙 커지니까 신용 수량들 이런 것들이 매도로 좀 초래가 되면서 결국은 그동안의 하락과 좀 다르게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다라는 게 좀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양새, 뭐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진행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팔고 그것을 갖다가 투매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해가는 형태로 갔을 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하락은 사실 좀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 뭐 아니면은 좀 하락이 안 나왔던 종목들이 하락했다면은 어제는 거의 개인들이 포기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등의 원동력이 됐고요. 그런 흐름은 오늘도 더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뭐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이 좀 강하게 안 나타났거나 뭐 그다음에 어제 좀 주가가 선방을 했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크게 안 올랐어요. 대신에 어제 전 저점을 깨면서 신저가를 형성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주로 급등세를 타면서 분위기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구 쏟아지는 그런 우량 주식들을 저가에서 쓸어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오늘도 형성이 됐던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급락이 나오는 음봉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이 앞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런 형태의 진행은 대부분 지수 자체가 강력한 반전 시도를 할 때 그런 차트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상승이 중장기적인 상승일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한 1주나 2주 정도는 상승이 최소한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아주 어려운 구간은 이제 지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상승을 좀 이어나가면서 상승 흐름을 더 지속해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또 향후에 진행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코스닥 시장 기준이면은 720포인트 그리고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뭐 한 2,60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단기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가 결정 나겠지만은 적어도 시장의 어떤 반등 모양새나 그다음에 수급 주체나 그다음에 반등의 흐름 형태를 봤을 때 우리 증시가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보여줄 것 같다. 뭐 물론 오늘만큼 이렇게 막 급등을 계속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 흐름이 일단은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 이제 반등의 시작이니까 긍정적인 의견으로 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실시간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요. 하단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키워드 두 가지를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전문가님, 지난주에 저희 키워드 고려 아연과 또 정치 테마주 다뤘었는데요. 모두 다 네. 맞추셨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보고 갈까요? 네, 사실 고려 아연을 이제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스탑이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고려 아연이 주가가 그 흐름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정 가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선 더 이상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이나 아니면은 매도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하락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급락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려아연은 시장이 하락할 때도 연속 급등을 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하락해서 꼭 급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대로 급락이 나온 거고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을 잘 내고 있다가도 저런 급등락을 하는 종목의 고점에 잘못 물리면은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공부 차원에서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정치 테마주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금요일 방송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탄핵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계엄 선포라는 부분, 이런 큰 정치적 이슈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정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주들, 관련주들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화천기계하고 그 다음에 또 일신석재를 소개드렸는데요. 사실 화천기계도 그렇고 일신석재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는 거에 사실 대응을 하기에 앞서서 보면은 대부분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을 때 고가에서 잘못 잡아버리면은 이 말 한마디, 상황 변화 하나에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좋지만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서 매수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항상 이익잉여금을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은 이익잉여금을 항상 비축을 해놓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부담 없이 공략을 한번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일신석재도 최근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든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그 좀 안정적인 대응도 가능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같이 노려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정치주들 뭐 오늘도 뭐 상승을 했지만은 상한가를 막 5번 연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너무 고가에서 주식을 사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 부담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고려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정한 수익을 줬고요. 나중에 뭐 수익 리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을 해줘서 수익을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12월 6일 생방송 키워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광종목도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줬죠.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를 현재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들렸습니다. 또 러시아 대통령도 장기화된 이런 전쟁이 종전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부토건 29%나 급등을 했고요. 또 SG도 23%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일단 그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는 고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 재건 관련주는 사실 좀 테마 성향이 강하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재건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여줄 만한 어떤 재료나 그다음에 이슈가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간에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겪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두 나라가 지금 그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군인들 사망자만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말이 100만에서 150만이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 두 개의 국가들이 젊은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전쟁 때문에 양쪽 국민들이 다 지쳐있는 상태고 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도자들도 사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착 상태의 전선이 빠져 있는 상태고 러시아도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얻었어요. 땅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여기서 좀 멈추고 휴전 상태로 갔으면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우리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전의 영토를 다 수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정도만 우리가 방어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휴전을 해서 교착 상태로 가거나 종전은 사실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간에 지금 전쟁에 대한 앙금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휴전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석유값, 가스값, 식량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빨리 두 나라가 좀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해서 경제가 좀 되살아났으면 이런 바람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미국의 역할인데 그동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주는 형태로 사실은 이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어떤 지원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재를 해가지고 둘이 그만 싸워라. 이렇게 우리도 지원 더 이상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2025년 초나 아니면은 중반쯤에서 종전이나 휴전 형태로 어떤 전쟁을 멈추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2년 전에
재건 비용이 600조 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추산하기에는 1,200조 원에서 1,30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뭐 전쟁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사나 재건 비용이 소모되는 최고의 건축 쪽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리아 내전도 이번에 종전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이제 반군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쪽도 역시 재건을 해야 되고 완전 국토가 1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국토 자체가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재건 쪽의 수요가 엄청나게 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쪽에 만약에 뭐 종전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재건주가 수시로 재료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할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주는 무조건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 2년 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린 상태지만은 그 가격대에서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이슈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꼭 좀 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주는 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종전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재건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종전은 힘들지만 휴전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라고 의견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광종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삼부토건 같은 것도 관리 종목이지만은 재건주로 들어가서 막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범량건영 같은 종목도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작전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어쨌든 상한가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재건주 쪽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사실 고가의 주식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원래 본질 가치 수준에서 재건 관련 이슈가 발생하기 쉬운 종목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주식이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건실한 편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크게 이슈가 발생하면서 재건주로 분류가 돼서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주가가 크게 한번 7, 8월 달에 한번 급등했었고 또 이번에 11월 달에 또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악화 때문에 또 원래 횡보하던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버린 상태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현대에버다임도 한번 노려보실 만하고 그다음에 또 히림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히림은 원래 건축 설계 쪽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뭐 어차피 재건하면은 설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회사는 예전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쪽에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은 2022년도에 주가가 14,000원 넘어까지 한번 갔다가 2년 동안 계속 내리면서 지금은 4,000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림은 워낙 기업 자체는 탄탄하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가 문제될 건 없는데 가격대가 높냐 낮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4,000원대 같으면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재건 이슈가 또 발생하거나 새로운 뭐 중공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오르기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 히림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종전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현대에버다임과 또 히림 두 가지 종목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현재 가격적으로도 내려와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하겠죠. 네,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하단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무산 소식이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무산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가 추진을 했던 두산 밥캣 분할 합병안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산그룹은 시너지 극대화와 또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때문일까요?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런 합병을 무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장중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전일 대비 9%나 급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스톱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두산그룹이 이제 기업의 계열사를 재편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겠다. 그래서 원전이나 로봇 분야하고 그다음에 또 건설 기계 쪽하고 이렇게 확실히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의미고, 뭐 거기에는 수많은 숨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가 별로 득보는 상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들이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돈 잘 버는 2차 전지 분야를 떼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기업 하나가 같은 시가총액을 가지는 두 개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마법을 부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돈 잘 버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겠지만은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기존의 기업들은 뭐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물적 분할은 기업의 개수를 늘리고 시총을 늘리는 아주 안 좋은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두산그룹의 어떤 계열사 정리도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참 안 좋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우리한테 매수 청구를 해라, 이렇게 두산그룹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매수 청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번에 계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올 게 지금은 200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원래 100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200이 매수 청구가 높은 가격에서 매수 청구가 돼 버리면은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예산을 100 정도 잡아놓은 금액에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걸 진행하기보다는 나중에 주가가 다시 좀 회복을 하거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이렇게 증시가 폭등하는 과정에서도 지수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9%나 급락을 했어요. 그거는 결국 수급 주체들이 주식을 막 집어 던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방 시장에 뭐 상승이 나왔다 해도 이 종목이 금방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계속 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것뿐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 상황 같으면은 금방 다시 주가가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나중에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거나 뭐 공격적인 대응을 하거나 이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스탑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그룹 분할 합병 무산,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번 합병 무산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 수 있어서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요. 오늘 광종목 매수 매도 타점과 또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키워드 2가지 골라서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족보 종목과 또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12만 7,9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비중을 조금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11월 29일부터 최고를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가가 괜찮으셔요. 오늘 종가가 12만 9천 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미 수익 상태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분명히 가치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매수는 언젠가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기는 할 텐데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뽑는 게 AI 분야하고 그다음에 로봇 분야, 그리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반도체라든지 또 전력망,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매수 선호도도 제일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11월쯤에 상승이 좀 나오다가 또 단기간에 지금 뭐 시장이 안 좋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좀 많이 나왔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12만 원권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가 완전히 진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최근에 반등 시도한 가격대를 보면 대부분 다 12만 원권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도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매수 비중을 늘리실 것 같으면은 오늘 어쨌든 양봉이 강하게 좀 나와서 어제 발생한 음봉을 감싸는 형태로 반전 시그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정도나 며칠, 뭐 이번 주 정도에 이 종목의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늘리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다고 보고요. 또 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상승만 잘 유지가 돼주면은 하시는 거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번 주 내내 상승을 유지해준다면 다음 주쯤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시면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요. 크라우드 윅스고요.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구매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가 그래도 다시 회복을 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종목 AI 관련주로 11월 29일 장중 최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사실 너무 높게 상장이 된 문제인지 뭔지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대치보다도 주가가 지금 많이 낮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도 내년에 제일 기대되는 업종이 AI 업종하고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또 뭐 AI에 파생되는 전력,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 크라우드웍스도 저는 매수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상승을 노리고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 쪽에 대한 매수는 이미 11월 중순 말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증시가 이제 뭐 큰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강하게 한번 내리면서 AI 종목들도 한번 조정을 거쳤지만은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재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나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은 역시 탑픽 쪽은 AI 쪽 관련 주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장기간 하락을 했고 최근에 바닥을 탈출하는 모양새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늘도 뭐 회복을 좀 빠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몰린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도 저는 매수나 보유로 그대로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더 상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시다면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네요. 네, 종목명은 포스코 DX고요. 매수가는 31,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포스코 그룹 I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오늘도 한 7% 가까이 올랐는데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의 색깔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탈 때 그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나 기관들의 동향을 보면은 지수를 살 때 좀 사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망 자체도 아직은 경기 침체 때문에 2차 전지 수요가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고 또 2차 전지가 그 캐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DX도 말씀하신 3만 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이 또 약세를 타면서 11월 달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서 하락 추세로 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이번에 12월 초에 그 계엄 정국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안 탔습니다만은 그것은 안 타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이번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한 종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급등했다가 급락한 거는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또 급락했기 때문에 재매수가 들어오기가 쉬운데 지금 이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비슷한 류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 흐름이 없어요. 그 매수도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하락도 안 들어오고 계속 찔끔찔끔 저점만 깨고 내려가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의 상승을 바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뭔가 물론 이슈가 있거나 새로운 변화가 생기거나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변화가 생긴다면은 얘기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만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을 할 때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른 종목을 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DX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시다면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똑같이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퓨런티어고요. 매수가는 25,400원에 비중은 12%라고 합니다. 이 종목 하락하다가 반등할 것 같아서 다시 구매를 했는데 계엄 때문일까요? 계속 하락세네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종목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지금 12월 초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상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물론 중대형주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소형주라든지 테마주, 성장주에서는 이 주식의 변동성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커요. 즉, 우리는 사실 한 4, 5일 연속 하락하면 이 종목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가 쉽고 한 마이너스 20% 나오면은 이 종목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까? 손실이 너무 커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중소형 테마주들이나 성장주들은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내가 성장주나 중소형 변동성이 큰 종목을 거래하실 것 같으면은 그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마이너스 20%가 나더라도 플러스 30%가 쉽게 올라버리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변화는 그냥 좀 무시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사실 거래를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이너스 20% 맞았는데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응을 꼭 좀 하셔라. 그런 개념으로 좀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퓨런티어도 지금 하락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손절 쳐야 됩니까 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주가의 움직임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최근 1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좀 하는데 그 하락이 그 계엄 정국하고 같이 겹쳐져서 조금 더 하락을 해버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손절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반전을 기다리셨다가 반전 시 돌파가 안 나오면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오늘 키워드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족보 종목 주시기 전에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너무나도 상승률이 좋습니다. 뭐 화천기계, 일신석재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주셨는데 자랑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정치 테마라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또 정치 관련주들 이런 부분이 사실 거래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오늘도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특정 후보에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상한가를 5배, 6배, 참 5번, 6번 막 이렇게 가가지고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 같은 대표 주식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7만 원을 찍었어요. 그럼 주가가 벌써 3배를 4, 5일 만에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정치주를 거래는 하고 싶은데 정치주를 거래하기는 저렇게 높아서 너무 무섭다, 부담스럽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많이 오른 주식 언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절충하는 게 절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익이 크게 욕심은 나요. 2배, 3배 먹으면 좋아요. 나도 그렇게 먹고 싶은 욕심 충분히 생깁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급부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향을 제시할 때는 하락했을 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화천기계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은 정치 관련 이슈도 있지만은 또 주가 자체가 너무 고평가된 상태도 아니고 기업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만약에 물렸다 치더라도 막 급하게 뇌동매매하거나 바로 손절매 쳐버리는 거 아니면은 좀 가져가시면요. 또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은 원래 가격대가 3,000원권 정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놓고 들고만 있으면은 한 번씩 주가가 뭔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급등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면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대응을 했는데 제대로 먹혔습니다. 지금도 뭐 잠깐 이틀 동안 오른 게 거의 25%, 30%씩 올랐으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반대급부도 항상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 들으시고 너무 최고를 노리는 것보다도 중간만 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손해도 좀 덜 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싶습니다. 네, 손해를 덜 보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 단기간에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방송 히든카드 족보 종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족보 종목 이제 부탁드려요. 자, 오늘 말씀드릴 족보 종목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전력망 관련주입니다. 이 전력망 관련주는 사실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전력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력망 확보를 한다는 문제 자체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예요.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소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적인 원천적인 건 AI 때문입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만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자면은 지금 AI주를 투자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올 5월달 정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쉬었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에너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면서 쉬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올 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 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꼭 한번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많이 올라가 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루닛이라는 종목도 지금 주가가 4만 원대에서 오늘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어영부영 2배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담을 하지 않으면은 또 나중에는 더 비싸고 고가에 사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AI 주식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요 종목에 대한 이름은 제 공부방이나 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족보 종목은요, AI 관련주라고 하고요. 이 종목 보면요, 기술적으로 중장기 하락한 이후에 지금 추세 전환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또 현 시장에서 지금 AI 관련주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AI 산업이 아마도 본격 성장세에 들어갈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 AI 관련주 주셨고요. 정확한 족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차트 보면요, 지금 오늘 족보 종목 AI 관련주 차트입니다. 지금 너무 바닥을 뚫지도 않았고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네, 충분히 우리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 대표님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상승률 보면요, 뭐 화천기계 12월 9일 날 공략을 해서 12월 10일 날 바로 이 길로 25%나 상승률 내주셨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리고 일신석재도 똑같이 이 길로 지금 17% 상승률 자랑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상승률 나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족보 종목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